눈밑 불룩함과 눈밑 처짐, 눈밑 주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하안검 수술을 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안검 수술 시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나면 이 흉터 조직이 생기고 속의 흉 조직이 약간씩은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외안각이라 그러는 이 뒤쪽 눈꼬리가 약하신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제 부작용으로서 무서워하시는 것들이 이제 뒤집히게 되는 증상, 눈 밑이 뒤집히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좀 약하신 분들은 같이 해줘야 되는 술식이 외안각 고정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안각 고정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외안각을 단순히 이제 팽팽하게만 만들어주는 외안각 단축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외안각이 너무 늘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길이를 단축시켜줘야 되는 외안각 성형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외안각 단축술 혹은 외안각 고정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외안각 성형술, 이렇게 두 가지 술식이 있어서 아래 하안검이 조금 약하다, 잘 늘어져 있다, 이렇게 잘 당겼을 때 이렇게 잘 딸려 올라온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외안각 교정술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안검 수술했을 때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작용으로서는 가장 어쨌든 무서워하는 부작용이 눈밑이 뒤집히는 겁니다. 정식 용어로 하면 외반증이라고 그러는데 외반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반증이 생기지 않더라도 눈 밑에 알륜근이 이렇게 팽팽하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오히려 꺼져버리는 증상이 발생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흉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외반증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외안각이 너무 헐렁하거나 외안각이 너무 늘어져 있는 분들은 수술 자체로서 밑에서 잡아당기는 역할을 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외안각을 충분히 강하게 고정을 좀 해준 상태에서 수술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외안각 단축술이라든가 외안각 성형술을 반드시 병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외안각이 단단하다 하더라도 바깥쪽 피부를 너무 욕심내서 과도하게 절제를 하게 되면 피부 땡김 증상이 생각보다 조금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바깥쪽으로 외반시키는 외반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 하안검 수술로 잔주름까지 100% 피게 되면 안 좋다. 그리고 잔주름이 어차피 100% 펴지지 않는다. 그걸 욕심내다가 피부가 너무 과도하게 당겨지면서 외반증의 경향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잔주름에 대해서는 한 절반 정도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피부를 절제할 때 항상 어느 정도의 여분 피부를 남겨두고 절제를 해줘야지만 이런 외반증을 좀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위에서 설명한 모든 부작용들이 관련이 있는 게 눈 주변 근육들의 활동이라든가 기능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눈밑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 안쪽에 눈물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도 거울 보면서 이렇게 눈밑을 뒤집어 보시면 조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물 소관이라 해서 눈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인데요. 그것보다 안쪽, 그러니까 눈물 소관보다 안쪽에 있는 근육 조직과 그 부분의 조직은 신경도 많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근육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눈물을 짜주거나 눈을 감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안검 수술할 때도 그 눈물 소관보다는 더 안쪽의 조직은 많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그쪽 박리는 거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 기능이라든가 그쪽을 지나가는 신경 손상이 거의 없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근육이 오히려 꺼져버리는 경우, 눈 밑에 흉터가 있으면서 흉터 주변에 근육이 팍 파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눈물 소관 안쪽의 조직들을 많이 건드렸을 경우나 혹은 애교 근육을 처리를 잘 못하시고 애교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를 해버리거나 애교 근육을 손상을 입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눈 밑에 푹 꺼져버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근육 리프팅 과정에서 애교 근육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쉐이핑 해주고 잘 만들어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흉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흉터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애교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절제하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애교 근육을 과도하게 잘라버리게 되면 거기에 조직이 푹 꺼지면서 흉터가 도드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교 근육을 적절하게 남겨주고 애교 근육에 가는 신경을 잘 살려서 수술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하안검 수술할 때 눈 밑에 있는 속눈썹에 굉장히 붙여서 하면 할수록 흉터가 덜 생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절제해낼 피부 두께를 생각해야 되고, 절제해낸 피부보다 아래에 있는 피부랑 절제하기 전에 위에 쪽에 속눈썹에 있는 피부랑 만나서 봉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두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흉터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눈썹에 너무 많이 절개선을 붙인다고 흉터가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적절한 피부 두께가 되었을 때, 그래서 보통은 속눈썹에서 2에서 3mm 아래쪽에서 절개를 해야지 흉터가 조금 덜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 피부 두께를 잘 맞춰서 꿰매주면 흉터가 잘 안 보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쌍꺼풀이나 상안검 수술에 비해서 하안검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구성을 한번 해봤고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엔 다시 한번 눈 위쪽, 눈두덩이나 눈꺼풀 피부 쪽으로 가서 눈 잊혀짐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조금 더 빨리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신청해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